네. 저는 먼저 그 발제를 하기 전에요. 떠오르는 말이 있었어요. 그 예술은 배고픈 거다. 저는 예술은 배고프다. 이거를 늘 생각하고 정말 예술의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의 현주소, 장애인 문화예술은 어떤 예술이 장애인 문화예술이라고 하며 장애인 문화예술은 그럼 어떤 모임들이 장애인 문화예술을 활동들을 하고 있고 현재 그럼 장애인 문화예술은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장애인 문화예술에 필요한 부분들은 또 어떤 것이 있을지 정말 지원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장애인 문화예술을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애인 문화예술은 지금 장애인 문화예술이라고 이렇게 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많이 취약합니다. 근데 취약한 예술의 특수성과 보존성을 생각한다면 장애인 문화예술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꼭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의 현주소를 생각하기 전에 잠깐 제가 우리 한국의 복지를 조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문화예술은 복지가 지원되지 않으면 발전해 나가거나 도저히 활동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 예술의 만큼은 복지와 꼭 매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조금 그 역사나 아니면 그 전에 한 70년대 정도로 제가 좀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데요. 1972년도에 민간에서부터 장애인의 날을 제정해서 민간이 먼저 장애인의 날을 지정해서 먼저 활동을 했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스스로. 그러다가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조금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고요. 1981년도에 장애인의 날이 공식적으로 국가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예술은 사회보장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수당제도나 또 전동 휠체어 보급 이렇게 사회복지제도와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비로소 이제 기본적인 생활권, 기본적인 그 먹고 살고 생활하는 아주 인간의 기초적인 부분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장애인들은 예술에 눈을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점이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다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있고 한국에서도 있고 미국은 굉장히 거슬러 올라가서 1970년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미국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민권에 바탕을 뒀습니다. 누구나 누려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차별이나 평등보다 그냥 누구나 자연스럽게 누려야 될 시민권의 기본을 두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차별에 중점을 둬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 차별이냐 아니냐, 이걸 하면 장애인들이 그거를 먼저 생각합니다. 평등을 생각하기보다 차별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조금 개정을 해야 되냐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얘기도 많이 논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예술을 할 때 자꾸만 내가 이 예술로 차별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국가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어떤 활동하는데 많은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현장에서 제가 실제로인지 장애인 예술가로 현장에도 아직 있는 사람인데요. 물론 장애인 예술은 차별을 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연장이나 접근성에도 굉장히 많이 차별을 받고 있어서 물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2011년도에 개정이 돼서 이제는 장애인들도 공연장에 접근을 할 수 있게끔 그 개정안을 통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공연장에 접근할 수 있게끔은 얘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장애인 단체들은 아직도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줘야
차별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회복지 제도와 맞물려서 장애인들이 비로소 차별금지법에 힘입어서 나와서 활동으로 함으로 예술가들이 많이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 언론이나 방송에 장애인 오케스트라나 또 뮤지컬 분야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접해 보셨나요? 접해 본 적 있나요? 예, 뉴스나 이렇게 언론에서 장애인 예술가 분들 또 장애인 예술 단체들이 많이 활동한다는 그런 보도를 혹시 접해 본 분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교수님들이나 아직은 없나요?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 예술 단체나 예술가들은 이제 막 장애인 예술은 움직임을 시작했다. 이제 막 르네상스 시대를 좀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런 의견들을 논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한국에는요. 자생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미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외국에서 초청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단도 있고요. 또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자립을 시키고 전폭적으로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지원을 해서 세계 무대에 많이 활동하고 있는 그 거대한 오케스트라도 있고요. 또 전통 예술단도 있고 장르별로는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그냥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풀뿌리 형태나 동아리 형태로 자생적으로 그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예술 단체가 있고요. 국가적으로 아예 지원금을 굉장히 많은 지원금을 연간 몇 년째 지원을 해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는 단체와 받지 않는 단체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장애인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그러면 왜 장애인들은 자꾸 예술을 할 때 차별과 차별받지 않는 부분들을 얘기를 자꾸 하는지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들어서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여기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에 2항과 3항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 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와 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예술을 취약한 예술 또는 보존하거나 국가가 개입을 해서 지원해야 될 예술로 본다면 이런 지원 체제가 조금 더 마련되고 더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잠깐만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 예술 단체나 장애인 예술가들은 지원을 받는 단체와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로 나눠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지원을 받는 단체는 어떤 큰 조직을 이루어서 굉장히 오랜 동안 굉장히 큰 사업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은 정말 자생적으로 그 모임을 통해서 훈련과 또 발굴과 육성을 이루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반드시 예술은 성과를 봐야 되고 그 성과에 맞춰서 차등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예술도 이제는 누구나 그냥 똑같이 지속적으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원을 한 단체나 그 사업에 정확한 성과나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는 조금 나눠서 실적 위주로 가야지만 장애인 예술이 평등하게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위치에 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별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장애인 예술도 어느 정도 비장애인 예술과 나란히 그 예술적인 우수성을 입증하고 가지고 있는 예술가들에게는 조금 더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올라오고 있는 풀뿌리나 자생적을 갖추고 있는 그 예술은 조금 더 키워낼 수 있는 국가적인 브랜드로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원 체제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중국예술단은 국가적으로 중국예술단을 운영을 하고 지원을 했는데요. 천수관음무라는 그 국가 브랜드는 굉장히 국위선양을 하면서 오히려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애인 예술에서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제가 장애인 문화예술위원회 국고 지원 사업에 이제 동아리 모임, 장애 단체 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이런 단체 그룹으로 이런 수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은 지금 현재 이렇게 복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비로소 이제 장애인 예술이 조금 활발해지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현 주소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지원 체제는 어떻게 성과 위주나 실적들도 장애인 예술 단체들도 반드시 그런 성과나 실적들을 좀 국가 차원에서 그거를 관여를 해서 실적 정도는 나눠야 된다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장애인 문화예술의 그럼 정책의 문제점 앞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재단이 생겨나서요, 취약한 예술인들에게는 어떤 복지적인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근데 그 복지가 무조건적인 장애인 예술가 복지 지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규정과 그 지원의 매뉴얼을 따라서 예술인 복지재단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장애인 예술가나 비장애인 예술가나 누구나 다 지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원할 때는 왜 지원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원할 만한 타당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예술인 복지재단에서는 예술가 증명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증명을 받은 사람만 예술가로 인정을 하고, 물론 그 부분에서는 순수 예술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예술인을 왜 증명을 하는지 대한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원 체계를 따른다면 예술인 증명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 예술은 아직은 어떤 것까지 장애인 예술가로 인정해야 되는지, 어떤 단체까지 예술 단체로 인정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사실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 많이 고민이 되고 항상 그게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애인 예술가도 어떤 예술가를 인정하는 시스템, 어디까지 장애인 예술가를 볼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가장 장애인 예술의 현 주소에서 필요한 점은, 그러면 한국의 장애인 예술가나 예술단체는 얼마 정도가 있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실태조사 부분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나열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장애인 예술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있을까? 분명히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장애인 예술가들이 동아리 모임이나 풀뿌리 모임으로 자생적으로 활동을 해서 정말 어떤 사회적 기업으로까지 인증을 받고, 또는 극단으로까지, 그러니까 일반 극단에서 주는 그런 공연에 함께 합류해서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냥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을 국가적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풀뿌리 단체가 또 그런 지원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좀 순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어떤 자생점이나 국가기관에서 아니면 어떤 지자체에서 지원할 만한 그런 역량을 발견한 장애인 예술 단체나 예술가가 있다면 국가가 조금 더 개입을 해서 그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되, 이것들이 어떤 단체에 머물러서 지원금이 몇 년째 순환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쪽으로만 흐른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계속 좀 순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리 변동이나 위치 변동이 좀 있어야 될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성과나 실적 위주를 정말 공정하게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다시 그 자리에 좀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장애인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정말 예술은 배가 고파야 절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고로 장애인 예술가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이기 때문에요. 늘 사실은 그 영혼적으로 굉장히 갈급함이 있어서, 실제로 제가 공연을, 외국 공연이나 많은 곳에 공연을 가보면 그 무대에서 나오는 감수성과 전달되는 감동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 예술도 반드시 어떤 브랜드화 시켜서 경쟁력 있는 그런 예술의 컨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가망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가능성에 저도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애를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는 마치도록 할게요. 네.